미 대선 경선의 분수령인 슈퍼 화요일 투표에서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압승을 거뒀습니다. 트럼프의 경선 경쟁자 헤일리 후보가 사퇴하면서 사실상 전현직 대통령의 11월 본선 대결이 확정됐습니다. 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17개 지역에서 한꺼번에 경선을 치르는 이른바 슈퍼 화요일 투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지원에 항의하는 아랍계 유권자의 민심 이반에도 불구하고 사모아령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승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본선 대결을 의식한 듯 모든 미국인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시간을 맞이할 것이라며 개인의 자유와 투표권, 시민의 권리를 위해 일어서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버몬트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경쟁자인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압도했습니다. There's never been one like this. There's never been anything so conclusive. This was an amazing night, an amazing day. 슈퍼 화요일 이후의 일정을 아예 잡지 않았던 헤일리 전 대사는 결국 경선 후보 사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I am filled with the gratitude for the outpouring of support we've received from all across our great country. But the time has now come to suspend my campaign. 이처럼 일찌감치 전현직 대통령의 재대결이 성사됐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의 나이와 잦은 말실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Oh, I'm terribly frustrated with this country. I mean, the fact that we have Biden and Trump to choose from, it's disgraceful. It's just disgraceful. 헤일리의 후보 사퇴로 헤일리 지지자들이 트럼프 지지로 돌아서느냐가 11월 본선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네, 이제까지 민주 공화당 경선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려왔던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이 슈퍼 화요일 투표에서도 손쉽게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당내에서 번변한 경쟁자가 없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령 사모아를 제외하고 민주당 경선주 15곳에서 모두 낙승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경선이 치러진 15개 주 가운데 14개 주에서 승리가 확실시됩니다. 버지니아나 메인주 등 중도 성향주에서까지 압승을 거뒀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일한 경선 상대였던 헤일리 전 주 유엔 미국 대사는 현지 시간 6일 후보 사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선 레이스가 앞으로 넉 달 정도 더 남았지만 이 정도면 두 명 모두 이달 말쯤 대선 후보로 확정되는 게 가능합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배정받은 대의원의 수가 다른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재대결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봐야겠습니다. 미국 전 현직 대통령의 막대결은 112년 만입니다. Joe Biden, you're fired. You're fired. You're the reason Donald Trump is a loser. 예상대로 두 후보의 재대결이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즈 여론조사입니다. 오늘이 투표 날이면 누구를 뽑겠냐는 질문에 바이든 43, 트럼프 48%가 나왔습니다. 5%포인트 트럼프 후보가 앞섭니다. 다른 조사 10개를 추려봐도 이런 흐름은 비슷합니다. 트럼프 후보가 격차를 최대 6%포인트까지 벌리면서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바이든 후보가 우세한 조사는 단 한 건뿐입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표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당선되는 게 아닙니다. 승부를 결정짓는 몇몇 주에서 이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간접선거 그리고 각 주별 승자 독식이라는 아주 독특한 제도 때문입니다. 미시간주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2012년에는 민주당 오바마, 2016년엔 공화당 트럼프, 2020년에는 다시 민주당 바이든을 선택했고 이들은 모두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렇게 표심이 왔다 갔다 하고 늘 적은 표차로 승부가 나는 이른바 경합주는 6개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합주의 여론조사만 따로 모아보면 미시간, 위스콘신에서 트럼프 후보 지지율이 2%포인트 더 높고 펜실베니아 4%포인트, 조지아에서도 6%포인트, 네바다, 애리조나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약점은 역시 81살이라는 나이입니다. 심지어 고인이 된 사람과 현 대통령을 헷갈리며 말을 머뭇거립니다.
And Mitterrand from from France looked at me and said, 기밀 문건 유출 혐의를 수사한 특별검사로부터 착하지만 기억력이 나쁘다는 공개 저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totally is your memory, and can you continue as president? my memory is so bad I let you speak. 이른바 경합주 여론조사를 보면 너무 나이가 많다는 이미지에 대해 바이든을 지목한 사람이 80%를 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의 결정으로 투표용지에 이름은 올리게 됐지만 사법적 부담은 여전합니다. 당장 이달 25일 시작되는 재판을 포함해 4건의 형사사건에 기소돼 있어 법원에 꼭 출석해야 합니다. 여기에 나토에 대한 공격과 친러시아 발언이 이어지면서 경합주 유권자 60% 가까이가 위험하다는 이미지에 트럼프를 지목했습니다. We need a president that's going to protect our democracy, not one that's going to give it away to the Russians. 양당의 최종 대선 후보는 오는 7월과 8월 전당대회에서 확정됩니다. 11월 대선 본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정치 양극화의 상징이 되고 있는 이민자와 낙태 문제 등에 대한 여론 방향에 따라 지지층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